확대시키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브라우저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이제 모바일 버전이 이번 달 말쯤에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PC 버전 말고 모바일에서도 알럼을 깔게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크롬 기능의 100%에다가 스팀잇이라고 하는 보상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칸의 도메인 기능, 이 세 가지를 함께 다 모은 데다가 뭐까지 해준다? 채굴 기능까지 넣어서 그냥 알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깔아서 그냥 켜놓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돌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A2A 디벨롭먼트하고 아주 업무 협약 시도를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앤디라는 사장이 40대 중반인데 영국에서 금융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은 부동산 쪽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그 알리바바의 말레이시아의 마케팅 정권을 쥐고 있는 빅필의 마이클 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갔더니 여기가 신도시예요. 바로 저 창 너머로 보이는 게 바로 싱가포르 땅입니다. 섬이거든요. 헤엄쳐서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조바의 메디니 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데요. 이 서던 마리아나라고 하는 것을 말레이시아의 갑고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썬웨이가 여기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갔더니만 이 안이 방이 4개에다가 너무너무 럭셔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이 알조 코인으로 저런 레지던스나 전원주택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알롬이 100만 개가 풀리게 되면 엄청난 그 동남아 시장에서의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서던 마리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 도메인 일단 거래소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건데 말레이시아에도 거점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지난번에 갔다가 여기 그 한인 연합회 회장단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또 가운데 있는 그 김훈 회장이 유로저널의 대표인데 유럽에는 또 우리가 유로저널을 통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 시장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일단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도표는 컨텐츠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빨리 모이느냐 그것을 참여 속도에 대한 것을 표시하는 건데 우리 안쇼가 보상까지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용자가 5천만 명까지 도달했던 시간을 역사적으로 보면 라디오가 38년 걸렸고 TV가 13년, 인터넷 4년, 페이스북 3.5년, 트위터 0.8년, 인스타그램 0.5년, 앵그리버즈라는 게임은 2달 만에 5천만 명을 넘었죠.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러니까 5천만 명도 아니고 우리가 알롬 100만 명의 동남아 시장을 모으면 4개월이면 그 알리바바의 마케팅 담당자에게로는 충분하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을 이렇게 가난한 어부가 낚시꾼이 하나씩 잡아가지고는 빨리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낚시꾼이 잡아놓은 정말 갖고 가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형태의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 형님이 연결의 덩어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힘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새로 개발하는 건 없어요. 아이폰이라는 걸 개발했을 때 아이팟 기능 플러스 전화기 플러스 인터넷 커뮤니티 이걸 융합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뭐 때문에 저렇게 커졌을까요? 아이폰이 커진 이유. 아이폰 때문에 꺼진 건 아니에요. 자,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래머가 해봐야 몇천 명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몇천 명이 아무리 프로그램을 짠다고 해봐야 아마 몇만 개 정도는 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는 그걸 읽은 거죠. 자, 아이폰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전 세계에 어떤 누구든 프로그램을 짜서 게임을 짰건 앱을 짜서 올리면 전 세계 누군가가 다 사줄 수 있는 앱 마켓을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은 전 세계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까지 만들게 된 배경이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드웨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생태계의 시장을 만드는 거죠. 우리 알롬도 크롬 이런 플러스 스티미 플러스 아이칸 이 세 가지 기능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하죠. 겸손하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만드는 전화기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한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 세계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이 바로 저 넷스케이프 1994년에 나왔던 넷스케이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페라,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또 알리바바가 유시브라고 구글, 삼성이 됐던 웨일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알롬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화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러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우리도 한번 세계를 통해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구글, 페이스북이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은 얼마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뻔뻔해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세금 관련 질의에 구글과 페이스북 대표의 답변은 무성의하게 말했습니다. But I'm not in a position to disclose revenue information for Google Korea. I'm sorry, I'm not aware of the exact figure, and that is also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so I'm not at liberty to disclose that. 우리 세무당국은 이런 해외 IT 기업들의 국내 수입과 매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해외 IT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이런 기업들도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예상된 세수 효과는 연간 4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훨씬 큰 기업과 거래에 대한 과세는 제외됐습니다. 매출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본적인 디지털 세금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문제는 법인세입니다. 외국 인터넷 기업은 서버를 기준으로 한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구글의 국내 추적 매출이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법인세율은 200억 원 이하로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네, 바로 이런 겁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데 한국의 세금은 얼마큼만 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도 해외에 진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우리는 당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한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택한 게 도메인을 근간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을 했고요. 며칠 전에 8월 15일 날 독립기념일날 우리가 블록도메인 기념음악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건방진 얘기가 모르지만 IT 강국 대한민국의 자존심 회복과 안쇼가 빈자의 반란을 꿈꿉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특성을 표현한 세계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DNA를 발굴하는데 우리가 몇 가지 나왔죠. 방탄소년단이 음악으로 나왔고 또 누구죠? 유럽에 진출했던 축구 선수 누구죠? 손흥민. 네, 나왔어요. IT 쪽에도 세계를 지향할 만한 글로벌한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도메인도 왜 제가 손을 냈는가 하면 여러분들 도표에서 보듯이 1980년대 태동을 했던 도메인이 1994년도 네트스케이프가 나오기 전까지는 도메인 시장이 거의 바닥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네트스케이프라는 게 나오고 야후가 나오면서 도메인도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여기서부터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표현했듯이 1989년도에는 등록된 도메인의 수가 3,900개 불과했다. 당시에 운영됐던 호스트 수가 무려 13만 개에 달했고 더욱이 도메인 등록비가 무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사용자는 매우 적었다.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30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도메인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포화가 되어버렸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미. 닷컴 시장은 정말 산란한 도메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디지털 세계에서 그의 흐름을 바꿀 블록 도메인 만드는 거고요. 국내에서 세계 최초 블록 도메인 거래소가 오픈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뭐 전자신문에도 기사가 나왔고요. 네, 서울신문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기사에서 네, 우리 블록 도메인의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의 가치를 자산의 가치로 바꿔서 새로운 도를 창출하여 얻은 자원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간다. 이게 저희가 꿈꾸는 철학입니다. 도메인 중에 일반적인 도메인을 저는 제너럴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도메인이 있을까요? 제가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나게시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이게 뭐냐면 자, 아인슈타인과 테레사 여사는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유명해졌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업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나게시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공감하십니까? 네. 도메인을 산 사람도요, 도메인을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도메인도 좋은 도메인을 사면 나중에 좋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하죠. 내가 좋은 도메인을 샀으면 거기다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유해야 되잖아요. 아까 넷플릭스도 영화를 공유하니까 시장이 커진 것처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나게시 도메인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 왼쪽 여자 누구시죠? 마릴린 몬로. 네, 마릴린 몬로. 이건 또 전 세계의 아주 대표적인 알랑드롱의 젊은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너럴 도메인. 물론 여기도 영화에 출연을 해서 나름대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얼굴 생긴 것만 가지고도 그냥 밥 먹고 살아요. 누가 가치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나게시 도메인은 외부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없지만 그 안에 뭔가 인류를 위한 헌신과 봉사, 좋은 일을 하고 지식을 쌓으면 가치가 높아요. 혹시 360.com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인데 이 가격이 얼마나 있는가 하면, 원래 이게 영국의 보다폰 업체가 저걸 20불에 샀다가 10년 만에 중국의 보안업체가 팔라 그래서 자꾸 쪼다가지고 얼마에 팔았다? 192억 원에 팔렸어요. 참기 재수가 좋은 일이죠. 그런데 360.com이 왜 192억인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도메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마음대로고, 가상화폐 이더리움.com도 111억 원이었어요. 5년 전에 10불 가지고 한 사람은 대박을 났지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왜곡된 시장이 있어요. 자, 지금 딱 졸리는 좀 시간이라 어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가 너무 이게 목소리가 너무 자장가처럼 들리는 것 같아, 그죠? 자, 이게 뭐냐면 1910년도, 20년도, 30년도에는 전 세계가 식민지로 땅 따먹기 전쟁을 했었어요. 근데 전 세계 3분의 1 영토를 누가 차지했나요? 영국이잖아요. 자, 파란색, 보라색을 얘기하면 저게 영국이 지금 오스트리아 먹었죠, 캐나다 먹었죠, 이쪽 남아프리카, 유럽 일부, 인도 다 먹었잖아요. 저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영국 하나가 어떻게 저걸 다 먹어버렸어요? 세계의 3분의 1을. 그죠? 왜?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어떤 시대로 변했다? 데이터 영토 전쟁의 시대로, 디지털 영토 전쟁의 시대로 변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 탑 10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바이두, 야후, 위키피디아, 아마존, 트위터, QQ, 구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놨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2009년도 6월 달의 데이터인데, 이때 페이스북이 전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2012년도 12월 달에는 전 세계 3분의 1을 페이스북이 장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영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왼쪽에 보이는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래서 가격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도메인에 대한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 1,400만 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왜 1,400만 원입니까라고 하는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근거가 없어요. 그냥 돈으로 밀어붙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게 가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희망.bp가 왜 공시지가가 있고 국정, K-pop 스토리 이런 것들은 왜 공시지가가 있는가면 이 도메인을 산 사람이 도메인을 사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노력을 한 거예요. 포스팅도 했고요, 구독자도 만들었고, 조회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을 한 것에 대한 저희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기다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금별 조회수 씨는 스토리.bp의 주인인데 168명의 구독자에다가 232개의 포스팅, 13,505명의 조회, 2,117명의 좋아요시로. 그래서 자기의 자산의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이 360만 원대의 자산이 된 거고, 양성길 대표님 세계에 125명의 구독자 수에다가 250만 원대, 하이웨어링 9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거래소에다 산장을 시키면 그것이 시작가가 돼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탈중앙 거래소로 최초인 KDX 거래소에다가 저희가 블록 도메인 거래소를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베타 테스트 중이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을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KDX 거래소에 블록 도메인이 있어서 알지오 월드.bp에 대한 부분이면 입찰 금액, 입찰을 참여하려면 맨 처음에는 이제 경매 방식으로 가다가 주주 도메인 방식으로 가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알지오 월드, K-pop, 합.bp, 그라이프.bp 일부 경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즉시 체결가가 있고 최고 제시가가 있고 최저 제시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블록 도메인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당하는 알지오 월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메인 가치 평가 보죠.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라듯이 저것이 실시간으로다가 돌아가고,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자기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 중에서는 도메인 경매 방식이 있는데, 도메인 경매 방식은 뭐냐면 only 알지오 액티브라고 해서 우리 알지오 블록 포탈 내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매 방식이 하나 있고요. 멀티 채널 알지오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블록체인 투데이라는 잡지예요. 이 잡지는 뭘로 운영이 됩니까? 광고가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광고가 끊겼어요. 그 잡지사 문 닫아야 되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는 계속 뭐는 만들어내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컨텐츠를 오프라인에다가 담으려고 그러면 인쇄비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컨텐츠를 그대로 블록체인 투데이.bp라고 해서 우리 플랫폼에다가 얹어보면 이 데이터의 가치를 보고 누군가가 이코노미 저널처럼 이렇게 금액이 산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가치를 거래소에 사게 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올리는 뭐냐면 도메인만 좋은 걸 잡아놓고 그냥 팔기만 원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하죠. 그런 사람들 위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디자인 스토리.bp, 또 인테리어.bp, 배짱이.bp, 쉽게 읽는 역사.bp, 조선.bp, 백종원. 자, 인생 카메라.bp의 주인공은 뭐냐면 아마추어입니다. 저 사람이 평생에 찍은 사진이 몇만 장이 돼요. 그런데 사진 작가로서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가진 사진을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유튜브도 아마추어인 방망래 할머니가 막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조회수가 넘치는 것처럼 인생 카메라.bp의 저 주인도 자기가 찍은 사진을 전 세계 누군가에게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배짱이.bp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 10주년 배짱이의 홍콩 여행 스토리인데 그냥 방문자 수는 많아. 그런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데이터 자산을 인정받을 수가 없고 가치가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 시장이 아직 없어요. 그걸 저희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래약관, 또 규정, 주요 항목들이 있는데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원계약과 이용약관, 또 이것은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주식을 상장하듯이 상장심사위원회가 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해서 심사, 상장 절차를 거쳐 상장 조건들을 따지고요. 블록도인 거래의 유형별 거래 방식이 명시되어 있고 소유권 변경 절차 규정이 있어요. 낙찰이냐 유찰이냐 지급이냐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행률 수수로.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초기에는 알트코인 가지고 도메인 자산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냈는가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KDX라는 거래소에다가 일단 예비 상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RGO라고 하는 코인이 현재 595원이 아니고 요거는 며칠 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 690원, 80원대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제가 이제 요게 KDX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그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KDX에서 이 거래소를 보면 이거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조가 오늘 628원이네요. 그죠? 금액이. 그러면 여기 블록 도메인 거래소에 되면 여기 보면 메인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블록 도메인 기수가 나오고 최신 포스팅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몇 가지의 아이템들이 또 뜹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블록 도메인 기수는 저희가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재개발, 우수 힐링, 하이웰빙, 뭐 드리밍 클럽, 인사이트 첨비비, 스마일 패밀리, 쿠킹맘 다이어트 이래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만약에 북비피다. 북비피의 내용을 투자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비피로 들어가면 안에 있는 북비피 내용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와요. 기본 정보를 보고 상세 정보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해당하는 내용이 상세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도메인 가치 평가 보조 지표 뭐 이런 것들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입찰 금액 제시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입찰 금액에 대한 기준가가 나오게 돼서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누르면 북점 BP로 해서 우리 RGO에 이 북점 BP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의 이를 다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이 북BP의 주인은 누구죠? 아이폴 코리아라고 하는 예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신간 서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자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111만 4,720개 AP예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양성길 대표님 자 블로그 포스팅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이버가 블로그 포스팅 하는데 어떤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줍니까? 네. 네. 강의로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양성길 대표님이 강의를 받아낼 수 있고 여행사하고 연결할 수 있고 하나의 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네이버가 직접 돈을 이렇게 팍팍 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데이터를 양성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파워블로그에 있는 블로그 포스팅 데이터를 세계 연천 비프로다가 그냥 카피해서 옮겨 놓으시면 그 데이터 자산이 이원화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우리 세계 연천 BP로 그 자산을 옮겨놨다고 네이버가 법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키나요? 그건 없죠. 왜? 본인 거니까. 자, 그러면 본인은 원소스 멀티 유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이버에서 만드는 자료를 우리 블록 포탈에 옮겨서 똑같이 카피를 떠서 자산을 하나 똑같이 만들어내면 이쪽에서는 큰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란. 그런데 자, 이게 없던 시장이라 보니까 이게 설마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에어비앤비나 우버는 그게 될 만한 사업이었을까요? 배달을 짓고 마찬가지죠. 데이터 자본주의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빅트로 쟨버로라고 하는 독일의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건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도 데이터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자, 신용카드 회사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누군가가 돈 주고 사요.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들이나 팔 수 있는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도 데이터를 팔 수 있는 시장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큰 대기업이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조그만 기업대 홀딩스가 도메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나스닥이 있듯이 데이터 거래소의 나스닥 시장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지금 과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10년 전에 이렇게 카카오톡 만들어냈을 때 이동통신사가 다 웃었어요. 콧방귀 끼고. 똑같아요. 우버가 진출했을 때 세계가 똑같았습니다. 아마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큰 대기업이 했다 그러면 성공 못했을 겁니다. 왜? 성공 못하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네? 견제가 됩니다. 큰 기업이 아니야. 아마 제가 하는 데이터 거래소도 우리나라 네이버나 삼성전자 가면 벌써 견제가 들어오고 뭐 별할 얘기가 다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조그만 회사가 하니까 어떻게 한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커져나가. 우리가 알놈을 그러한 시간 동안에 그 몇 개월 동안에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를 깔아버리면 그것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손 쓸 시간이 없이 이게 풀려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아까 우리가 동남아시아장을 왜 갔다? 한국보다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또 받아들여요. 왜? 알놈을 깔면 하루에 한 3,000원 생기거든요. 한 달이면 애들 학원비 정도 막 나와. 이런 시장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죠. 동남아 시장에서만 100만 알놈이 깔리고 하면서 되면요 알리바바가 투자합니다.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이 많다. 이렇게 해서 좀 엮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도 암호화폐 걸어서 큰 데를 못하냐. 제가 업비트하고 얘기를 하면 업비트니까 안 해요. 왜?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거 갖고 잘 되니까. 그러니까 KDX라고 하는 거래소는 아직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을 때 같이 갑시다. 우리 시장을 키워서 KDX도 업비트 수준만큼 가게끔 만들어서 해봅시다. 라고 해서 여기서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룰입니다. 큰 데는 잘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죠? 왜 하필이면 KDX 같이 인원도 별로 없는 데서 하세요? 거기 아니면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거기라도 만들어서 시장을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입니다. 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이달 말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장이 그대로 이렇게 열려서 될 겁니다. 그래서 고유 도메인을 이제 판매하려고 그러면 내가 알지오 블록 포털에서 갖고 있는 내 도메인을 갖다가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나 도메인 삭제하겠다.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도메인이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도메인을 여기다 올려놓고 도메인 설명해서 즉시 체결가는 난 얼마로 하고 경매 시작가 얼마, 경매료는 얼마.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제 정보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쭉 해서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 이제 좀 더 짜증게 좀 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이 한 2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상장시킬 거 안 할 거 해서 하면 연동할 수 있는 그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한다? 자, 리플이 대한민국에서 값어치가 제일 비쌀 때 4,800원까지 올라갔는데 리플이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공짜로 10억 개가 들어왔어요. 리플은 정책적으로 10억 개를 공짜로 풀었어요. 왜? 발행량이 1,000억 개니까 1,000억 개 10억 개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이거 공짜인데 1원에 10억 원어치를 사다가 7원에 풀었어. 그래도 본인은 1억 원 투자해가지고 7억이 들어왔으니까 6억 벌었잖아요. 또 7원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또 14원에 팔고 이래가지고 리플이 커진 거예요. 이게 시장에. 자, 도메인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KDX 거래소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다 죽어버린 알트코인유들,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코인유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번 주는 거예요. 자, 내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 코인이 있는데 난 이미 이거 이제 회사 끝났으니까 일단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코인으로 이 도메인을 살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열어드립니다.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KDX에서 이더리움 기반에 살 수 있는 코인가 500개 정도 됩니다. 500개의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서 도메인 시장에 참여를 해서 도메인을 갖게 돼요. 신규 도메인을 가질 수도 있고 기존 도메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0,000명 정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이제 소문이 날 겁니다. 왜? 뭐 가져야 뭐 소문이 나죠. 갖고 있어야 누구한테 소문이 나고 야 나 이거 저기 뭐야 다 끝난 무슨 코인 나 10만 개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나 도메인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뭐 샀는데 나 이거 돈 벌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지금 바로 도메인 거래소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서 가겠습니다. 뭐 보여드릴 내용 되게 많은데 자, 저희가 했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내용은 대충 아마 감을 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엑스에서 행사했던 내용인데요. 못 오신 분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죠. 이 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멈춰져 버린 대한민국의 IT 벤처가 지금 멈춰 있어요. 강이 얼어붙어 가지고. 자, 이것을 RGO가 이 배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스타트스는 4선으로 시작했습니다. 뉴욕 스토크 익스체인지. 중국의 알리바바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많은 벤처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 블록체인을 기반한 우리 RGO가 성공한다면 수많은 우리 젊은 벤처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암호화폐가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어느 하나는 성공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에 ICO가 바로 블록도메인을 근간으로 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 많아요. 우리 ICO 포털에. 그래서 전문가 수준의 여러분들이 와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시면 혜택을 엄청 드려요, 우리가. 아마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시기도 좀 떠날 겁니다. 초기에 배달의 민족을 초기에 도와줬던 대구의 어느 업체가 있어서 배달의 민족이 커졌던 것처럼 여기서 누군가가 그걸 보내주시면 ICO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